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지역을 들끓게 했던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지난 17일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주사 본사의 포항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소원했던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청에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포항시 내 주요 교차로에도 빼곡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결같이 지주사 포항 이전을 반기는 내용입니다. 현수막에는 서울로 갈 뻔했던 지주사 본사가 포항에 온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포항시와 포스코가 함께 서명한 이른바 2.25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무언의 압력 등 다양한 정서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2.25 합의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주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둘째는 포스코 지주사 산하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치 및 포항 중심 운영, 셋째는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상호협의 추진입니다. 포스코는 첫 번째 합의를 이행했고 두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항공대 안에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 건물 일부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밤낮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실과 스텝 라운지 등 최신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리스트 4연구동 1층에는 미래기술연구원 원장과 운영 직원, AI연구소 직원 등이 근무하고 2연구동 3층에도 최대 100명의 연구 인력을 이동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포항에서 미래기술연구원 개원식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포스코가 언제든 전을 거두어 서울로 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계획 중인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이 오는 2027년 수도권에 생기면 포항에 있는 우수 고급 인력들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11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인천 송도 골골 R&D 센터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왔다시 그게 재현될 수가 있다. 포항시는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포스코는 기업의 생존에 방점을 두고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의 생각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는 2.25 합의 3항에 명시된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 사업을 추가로 논의하자며 최근 상생협력 TF 8차 회의 개최 공문을 포스코에 보냈습니다. 지주사 포항 이전을 계기로 포항시와 포스코의 갈등이 봉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뒤로 피어있는 벚꽃이 오래 가지 않는 것처럼 화해 분위기가 곧 저물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월성 원전과 가장 가까운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장 선거에서 원전 지원금의 투명한 회계 공개를 주장한 후보가 2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373세대 가운데 313세대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 당선자인 김철종 후보는 162표, 이전 2장인 홍중표 후보는 145표를 받아 17표 차이로 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원전마을에서 2장 선거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2장이 선출됨에 따라 수년간 갈등을 불러온 원전 지원금이나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 대책법 마련 등 각종 원전 현안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퇴직 교사들로 구성된 경북 참교육 동지회원 260여 명은 오늘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고 헌법이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갈등을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욕적인 행동을 했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농축수산 분야에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쌀 적정 생산 대책과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 등 주요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재옥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올해 농업과 축산, 수산 분야에 배정한 당초 예산은 1,529억 원,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것으로 14개 주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농업 분야에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 면적을 줄이고 논콩이나 조사료 등 전략 작물을 생산하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벼재배 감축 협약을 통해서 공공비축분을 추가 배정하는 사업으로 올해 한 60회다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을 10%로 대폭 낮추기로 했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내에 오는 9월까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고질적인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 개선 사업을 대규모 축사에서 영세 양돈 농가에 집중하고 민원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축산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쪽에 그리고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깨끗한 축산 농장을 확대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경주시는 매년 한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난 2004년 경주시 양남면에서 시작된 소나무 재선충병. 그동안 꾸준한 방제로 감소했다가 지난 2019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방제 후에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비율이 20-30%로 높다며 올해부터 연중 방제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전체 감염목에 대한 제거,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나타나는 감염목에 대해서는 하반기 10월 달에 들어가서 또 별도의 그 사업을 또 시행을 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경주시 천북면에 산불 대응센터를 오는 8월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사업에 경주에선 전체 10개 어항 중 절반인 5개 어항이 선정됐고 올해는 척사항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오는 5월 31일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 장소로 경주가 선정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포항시의 젖줄인 형산강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사에는 포항 시민들과 물 관련 기업체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형산강 둔치를 걸어다니며 캠핑과 차박 등으로 버려진 쓰레기 약 2톤을 수거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물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포항 구룡포 대게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포항시와 구룡포 수협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구룡포 아라광장 일원에서 2023 구룡포 대게 홍게 축제를 개최하고 대게와 홍게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25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9마리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라인 로켓 퍼포먼스가 선보이고 축제 기간 동안 구룡포 해양문화 탐방, 구룡포 인증 여행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경상북도는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할인 카드나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크게 줄면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경북도 최근 교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됐고 다자녀 정책 전반을 2자녀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의성에서 7살, 2살 아이를 키우는 박윤경 씨.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늘어난 교육비도 걱정입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 먹는 양도 많아지고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또 하나보다는 또 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할 때 그런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경상북도는 다자녀 가정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복가정 희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 가정, 2자녀인 박 씨 가정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서울과 울산, 전북 등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2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지원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 외에도 주택취득세,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등 경상북도가 조례로 지원하는 대부분의 다자녀 혜택 대상은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가정입니다.
정부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게 2년 전인데 지자체의 정책 반영은 더딘 겁니다. 경북에서 자녀 모두가 미성년자인 가정은 모두 22만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은 2자녀 가정이고 3자녀 가정은 10%도 안 됩니다. 경북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수련 활동비 같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북도 다자녀 정책 전반에 2자녀 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선 시대에 3자녀보다 2자녀도 잘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건들을 완화해 줌으로 그 양육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 인해서 지난 2021년 기준 경북의 출생아 수는 12,000여 명, 10년 전보다 절반 줄었습니다. 아이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운 시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의원 9명, 공무원 4명 등 13명이 6박 8일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을 다녀옵니다. 지난달에는 농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작년 연말에도 3개 상임위원회가 유럽과 중동 등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의원 1인당 250만 원씩 1억 5천만 원의 해외 연수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유럽 등 장거리 국가를 다녀오기 위해 경년으로 1인 500만 원, 2년 지역비를 한 번에 집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일광욕 중인 멸종 위기종 2급 물개가 포착됐습니다. 물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오늘 촬영한 물개는 2m 크기의 성체로 독도 동도 부채바위 뒤에서 4시간가량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물개는 독도에서 2012년 공식 촬영된 뒤에 어민들에 의해 자주 목격됐는데 독도에서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와 같은 과 해양 표류 동물입니다. 경주시가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경주시는 일자리와 경제, 출산, 보육 개선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부서 사업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주에선 워케이션 빌리지 40억 원과 웰컴 팜하우스 70억 원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확정됐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형 한국어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경주 한국어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가정 자녀 등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